전 시간에 배웠던 기본적인 CAT 작도법을 응용해서 오늘 첫 번째 문제 도면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지금 문제 도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도면을 전 시간에 배웠던 이 응용과 활용을 한번 해보면요. 정면도가 잘려져 있고 측면도도 잘려져 있고 평면도도 잘려져 있습니다. 그죠? 요 그림이죠. 4번에 잘린 모서리. 그리고 나면 평면에 보면 이런 사각형에 이렇게 기울어지는 선이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 포인트가 나오면 서로 당겨주면서 여기 대각선, 여기 대각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형태들을 4번의 모습을 응용하고요. 그리고 원기둥, 자, 원기둥 대신 이번에는 원이 터널처럼 잘려져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잘렸느냐라고 하면 얘가 경사지게 잘렸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경사지게 잘리면서 이 부분이 위에서 쳐다보면 타원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원이 있고 경사가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여긴 타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는 이 모양이 타원이 나오게 돼요. 원, 경사, 그럼 타원 이렇게 생성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사각형이 뭔가 이렇게 밑바닥으로 뚫려져 있는 형태예요. 자, 이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 텐데 새 종이를 열고 기본적으로 ACAD ISO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그려볼게요. 마우스 휠 2번 따닥 해서 줌 해주시고 레이어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어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레이어는 CAT에서는 요령이 있어요. 자, 우선 외형선 필요합니다. 외형선, 그리고 중심선 필요하고요. 숨은 선 필요합니다. 가상선도 필요하고요. 치수와 문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뷰포트라고 해서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뷰포트라고 하는 형태도 만들어지게 돼요. 자, 색상도 다 요구 조건에서 나중에 주어집니다. 지금은 제가 얼른 만들어서 해볼게요. 가상선 선홍색, 숨은 선 노란색, 중심선 빨간색, 외형선 초록색. 여러분, 지금 이 형태와 문제 도면에 있는 형태는 레이어가 좀 다르게 될 거예요. 이 문제 도면은 예전에 ATC 양식이라고 있을 때 나왔던 문제이고요. 지금 제가 만든 형태는 CAT라고 해서 변경이 되면서 요구되는 조건이라 제가 우선 예제를 이거를 활용해서 하겠다라는 거지, 외형선이 지금 흰색이잖아요. 근데 요걸 초록색으로 하고 중심선이 초록색이에요. 그죠? 중심선을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형태는 나중에 이 똑같이 되는 CAT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되면 같을 텐데 이렇게 외형선이 흰색으로 보여요, 중심선이 초록색으로 보여야 하는 형태는 이전 문제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레이어 색상에 상관없이 우선은 이 그림 모양만 따라서 그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중심선은 센터라는 선을 만들고요. 그다음 로드에서 한 번 더 H 히든 선도, 또 로드에서 P 팬텀 선도. 로드에 들어가서 여러분 아무 형태나 한번 찍고 C를 누르면 센터로 시작하는 첫 번째 형태가 나타나요. 만약에 저는 눌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라고 하면 한영 버튼이 한글로 돼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한영 버튼 한번 누르고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중심선 센터, 숨은 선 히든, 가상선 팬텀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선 종류, 선 가중치는 바꾸지 않습니다. 선 종류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현재 레이어를 외형선으로 바꾸고 오늘은 다른 치수 설정은 뒤에 하고요. 우선 그림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그림이 있을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면 저희는 45도 선이 꼭 필요합니다. 그죠? 이렇게 지나가는 45도 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45도 선을 기준으로 해서 3개의 그림을 먼저 기준으로 잡고 그려볼게요. 정면의 형태가 164에 87입니다. 사각형. 골뱅이 164, 87로 그리고요.
측면의 형태는 가로가 84고 높이는 얘가 87이니까 당연히 이 높이도 87이겠죠. 보시면 여러분 X라인으로 이 선을 옆으로 당기고 적당히 간격을 떨어뜨려서 X라인 선을 하나 만들어 준 다음 옵셋 84를 주면 얘가 우측인 거죠. 자, 트림해서 기준을 잡으세요. 그리고 요만큼 자르면 이게 우측이고요. 자, 평면을 그릴 때는 이 정면이 그대로 올라가고 45도 선이 하나 필요하죠. 이 45도 선은 보통 저는 정면도의 요 끝에서부터 만들어 줍니다. X라인 앵글 45도. 자, 그리고 우측에서 뽑아낸 요 선, 우측의 가로폭 두 개를 45도 선에 만난 데에서 다시 옆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게 평면도의 크기가 돼요. 정면의 가로와 평면의 가로는 길이가 같고요. 우측의 가로는 평면의 세로와 길이가 같아져요. 그래서 45도 선을 이용해서 우측의 가로는 평면에 항상 세로와 같다. 이걸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이 두 개를 잘 생각해 보시고, 자, 우선 45도 선은 다 필요가 없죠. 여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기준을 잡고 이만큼 우선 잘라주고, 자, 이 선도 트림 기준을 이만큼 잡고 그 다음 잘라주겠습니다. 기준을 안 잡으면 밑에 선에 겹쳐질 수도 있어요. 이 선은 완전 필요 없습니다. 이레이저. 사각형으로 그린 형태는 익스플로드 X 분해하면 여러분 이만큼이 딱 기본이 돼요. 기본인 사이즈를 먼저 그려 놓으시면 편합니다. 따라서 그리셔도 좋고요. 힘들다라고 하면 한번 눈으로만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정면에서부터 형태를 좀 그려볼게요. 옵셋 50만큼 떨어져서 여기에서 레디어스 38인 원이 있습니다. 트림으로 잘라주고요. 이 선도 자르겠습니다. 요거 자르고 요 사이에 있는 선은 바로 제가 얘네 두 개를 중심선으로 활용할게요. 자, 중심선의 형태는 여기는 보면 조금 튀어나가 있고요. 양쪽 옆은 튀어나가면 선이 겹치겠죠. 그래서 조금 줄어듭니다. LEN 델타 5 정도 할게요. 길이 튀어나오는 거 5. 그 다음 LEN 다시 델타 줄어드는 거는 마이너스 5. 그럼 이쪽으로 조금 줄어들겠죠. 중심선의 느낌이 이거보다는 얘가 훨씬 더 간격이 넓네요. 자, 선 간격 LTS 조절 0.3 정도 해줄게요. 지금 이 0.3은 얘랑 똑같이 맞추실 필요는 없고요. LTS 너무 촘촘하다 그럼 0.5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변경해 주시면 돼요. 한 0.4 정도 하면 비슷할 것 같고요. 0.3, 0.4, 0.5 이 사이에서 여러분이 비슷한 형태의 값을 찾아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53도 기울어져 있어요. 전 이럴 때 X라인 씁니다. 앵글 요 선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거는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53도 그 점이 요 사각형 끝에 있네요. 잘라낼게요. 트림으로 잘라내고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 기준을 잡고 필요 없는 X라인 잘라내고 완전 필요 없는 건 지워주시면 되죠. 자, 이제 평면 한번 볼게요. 평면. 자, 평면에 아까 있던 여기 대각선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이 대각선의 형태는 50 들어와서 45도네요. 옵셋 50. X라인 앵글 이번엔 반시계 방향 플러스 45도 이 점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트림을 하든지 필렛 하든지 모서리 정리해 주시고요. 이 선은 지울게요. 자, 요만큼만 경사지게 우선 잘랐어요. 여기도 경사지게 잘랐죠? 여기도 경사지게 잘려 있습니다. 우측 84만큼 가서 여기 75도가 있네요. X라인 앵글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 플러스 75 요 84에서 여기도 기준 잡고 자르겠습니다. 이레이저로 지워주면 여러분 우리 응용에서 봤었던 정면도 경사, 우측도 경사, 평면도 경사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 그림부터 좀 완성을 하고 갑시다. 이렇게 될 때는 제가 여기 모서리를 자르지 말고 이렇게 살리라고 했어요. 그죠? 자, 임의로 우선 여기는 없지만 얘를 살려서 하나 더 그려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워야 되니까 이 선을 연장하진 않았어요. 전 그냥 추가로 제가 임의로 그렸어요.
자, X라인 요 점을 위로, 우측에서 보이는 요 위에 있는 꼭지점을 위로, 옆으로 45도 만난 데서 보내면 여러분 요렇게 2층 높은 면에 사각형이 생깁니다. 여기. 자, 여기를 기준으로 좀 잘라주겠습니다. 트림이나 필렛 하시면 돼요. 이만큼 자르고요. 2층 꼭지점하고 사각형, 작은 사각형의 모서리, 그 다음에 밑에 보이는 큰 사각형의 모서리 두 개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면 여러분 이 뒤가 없어지는 거죠. 자를게요. 얘는 이레이저. 자, 이 모양을 자르고 나면 밑에 대각선이 보입니다. X라인 요 점과 여기 모서리에 있는 이 점 두 개였어요. 이 점 두 개를 내려서 요렇게 경사지게. 요렇게 경사지게. 자, 요거 지우고요. 다시 X라인 요 점과 여기 두 개였습니다. 이 점 두 개. 그거를 다시 밑으로 이렇게 요렇게 내려주면 얘가 대각선이 다시 여러분 이렇게 잘못 잡으면 안 되겠죠. 교차점에서 여기까지. 자, 이것도 이레이저. 그럼 어때요, 여러분? 대각선을 그리면서 이 모양이 우리가 이전에 연습했었던 경사진면 3개가 나왔어요. 자, 먼저 여기 또 타원도 그려볼게요. 여기에 원이 있고요. 이 경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타원이 돼요. 그럼 이 원은 중심부터 찾아볼게요. 여기 있는 이 타원의 중심을 옆으로도 하고 이쪽으로도 보냈을 때 요 선 때문에, 이 선 때문에 경사지게 잘리면서 타원이 됩니다. 여기 있는 중심점을 옆으로 보내면 여러분 타원의 중심점은 여기예요. 타원의 중심점은 찾았어요. 뭔가 이렇게 연결한 여기가 중심이고요. 양쪽 끝이 있어야 되겠죠? 양쪽 끝은 터널처럼 지나가 있는 요 점입니다. 이 점을 위로, 이 점을 위로. 요렇게 두 개. 뒤에 수문선까지 다 보이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위쪽에 보이는 형태는 여러분 원에서 여기 4분점 있죠? 위에 원. 이 4분점에서 옆으로 뽑아냅니다. 쭉 지나가 보면 여기도 수문선이 있는데요. 요 경사하고 부딪힌 요 점을 찾으셔야 돼요. 요 경사하고 부딪힌 점에서 요렇게 만나서 나가면 자, 요 안에 타원이 들어갑니다. 해볼게요. 엘립스, 센터, 중심, 한쪽 끝, 또 다른 한쪽 끝. 요렇게 그려지는 거죠. 만약에 타원은 좀 어렵기는 해요. 그죠? 어려운데 제가 조금 이렇게 잘라내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두 개는 수문선입니다. 그리고 타원의 요 밑에 부분은 없고요. 자, 요거는 중심선이네요. 중심선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얘는 중심선으로 변경. LEN 델타 O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요 위에 터널 요 선은 원이 뒤에까지 다 뚫려져 있어서 요게 보면 노란색 선으로 만들어져요. 수문선이 되고요. 나머지 선들은 포인트를 따내기 위해서 그렸던 거지 트림을 하시면 어떤 조각이 남아버려요. 그래서 이레이저로 다 지우겠습니다. 자, 요만큼이 우선 우리가 딱 배웠던 기본인데 이게 저는 얼마나 많이 그려봤겠어요. 그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앞에 있던 영상을 보면서 타원에 그리는 형태, 그 다음 대각선을 그리는 형태를 이해하고 오셔야 이 그림을 훨씬 더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릴 수 있지, 그냥 무턱대고 이 그림 보고 바로 그리려고 하면 왜 이렇게 나오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앞에 영상으로 요령을 조금 익히고 그런 다음에 꼭 그려보시길,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자, 우선 저 여기 사각형부터 조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셋 14. 나머지 형태는 조금 그래도 여러분이 투상으로 하면 형태가 쉽고요. 여기서 25에 14 들어왔는데 요 끝나는 위치가 없어요. CAT 문제는 이렇게
답을 다 안 알려줍니다. 여기에 안 넣고 여기에 넣었죠. 34래요. 그래서 옵셋 34. 요만큼 필렛하거나 잘라주시고, 여기서 이 선이 그대로 34만큼 내려가서 70만큼 잘리네요. 그럼 다시 이 선을 X라인 하던지 이렇게 꺼내요. 옵셋 70. 요 사이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잘리는 거죠. 자, 여기 사각형으로 잘리는데 얘가 잘리니까 겉에서 보이지 않으니 숨은 선이 되고요. 위에서 쳐다봐요.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여러분 요 점이 눈에 보이겠죠? 이 점이 따라 올라가면 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 포인트. 그래서 요 점을 하나 더 끌어올려 보면 여기 선이 하나 지나가요. 그 선은 치수가 없이 밑에 포인트를 보고 그리셔야 되겠죠. 우측에서 보면 바닥까지 뚫려져 있지 않고 조금 막혀져 있으니까 요 그림이겠죠. 이 그림. 자, 이 그림을 우측까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측에서 보려면 얘를 옆으로, 밑으로. 근데 이렇게 바닥까지 다 안 내려갔고요. 여기서 요만큼이 잘렸대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우측에서 쳐다보게 되면 요 점도 쭉 내려오다가 이 점도 눈에 탁 걸립니다. 뭔가 잘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선도 하나 더 꺼내요. 자, 이만큼이 요 사각형의 형태입니다. 자, 트림 기준 잡아서 잘라줘야 선 겹침을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숨은 선이니까 MA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런 선은 우선 필요 없고요. 자, 이 선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럼 지워주시면 되고,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여기에 보이는 요 사각형. 사각형도 옵셋 34, 55, 27 떨어져서 27만큼. 자, 요만큼 사각형이네요. 이 사각형을 저는 필렛 이용해서 지금 모서리 다듬고 있습니다. 자, 이 사각형은 이렇게 뻥뻥 지나가면서 요 사이는 잘린대요. 그럼 트림으로 잘라주고요. 이 두 개를 X라인으로 끌어내겠습니다. 자, 밑에까지 뻥 다 뚫리죠. 뻥 다 뚫리는 두 개 숨은 선이고요. 여기 사이에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이렇게 노란색 두 개는 위에 보이는 요 선이에요. 자, 우측에서 보면 걔가 어떻게 보일까요? 우측에서 보면 다시 요 두 개, 이 점이 밑으로 내려가서, 자, 그대로 밑바닥까지 뻥 다 뚫립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뻥 다 뚫리는데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에선 숨은 선이 돼요. 요 3D 그림 보시면 우측에서 쳐다봤을 때 경사진 면 때문에 여기는 눈에 보이지만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숨은 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를 찾아볼까요? 경계가 어딜까요? 여기서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가 노란색으로 만났던 이 부분까지는 눈에 보여요. 여기가 눈에 보여요. 근데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 포인트입니다. 요 포인트. 멀리서 이렇게 교차점이나 다른 점이 잡히면 안 되고요. 노란색 거 만나는 요 점. 자, 요 사이를 이제 이렇게 끊어줄게요. 이렇게 끊어주고 나면 여기 선에서부터 밑에 있는 거는 숨은 선이에요. 그죠? 자, 숨은 선의 형태를 다시 트림으로 자르고 연결해도 되겠지만 브레이크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선을 자르고요. BR 브레이크, 이 선을 자를 건데 여기서부터 자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점, F라는 점으로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이러면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브레이크, 이 선을 자를 건데 첫 번째 점 다시 잡겠습니다. 클릭,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그럼 밑에 선이 잘리면서 얘만 숨은 선으로 변경할 수 있고요. 숨은 선이 하나 더 있네요. 그죠? 여기? 이 숨은 선은 어때요? 여기서 이 그림을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요 점도 보이지만 이 선이 내려오다가 여기서 부딪히면서 얘가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 선이 하나 더 내 눈에 보이게 돼요. X라인 할까요?
요 점을 옆으로 요 사이네요. 이 사이 기준 잡고 양쪽을 자릅니다. MA 요 두 개는 이렇게 노란색 숨은 선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나머지 X라인들은 제가 X라인으로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손쉽게 이렇게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 라인보다 X라인을 좀 쉽게 하려고 많이 씁니다. 자, 요만큼이 기본이에요. 이전에 배웠던 형태보다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가는 느낌이 드실 텐데 CAT는 한 기본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서리가 많이 잘려져 있고 원을 이용해서 타원을 그리는 게 꼭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방법을 봤다고 당장 시험 칠 수 없고요. 꾸준히 많은 유형의 연습을 하셔야지만 돼요. 자, 시간이 좀 길어져서요. 다음 시간에 여기에 치수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